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주사 헤라입니다. 오랜만에 세 번째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엄마 수술로 인해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장기 유방을 하게 되었는데 장기 유방을 하는 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아침 10시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9시예요. 그래서 빨리 화장을 하고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화장을 하면서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 엄마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유방암이 발견이 되셨어요. 완전 초기에 발견을 하셔서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신데 처음에 전화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을 했어요. 방송 준비를 하다가 급하게 소식을 들었는데 멘탈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을 했고 엄청 나쁜 상황은 아니라서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택시가 15분 동안 안 잡혀가지고 버스 놓칠 뻔했어요. 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라면서 택시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5분 정도 남기고 겨우 버스에 탔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항상 버스를 타면 보이는 저 문구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항상 버스 탈 때마다 너무 궁금했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암튼 버스도 출발했고 본격적으로 본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마와 휴방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달 정도 제가 본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방송도 있고 일도 있다 보니까 본가에 잘 못 가는 편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딸 얼굴을 잘 못 보고 사시니까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송과 일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다 미루고 본가에 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장기 휴방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엄마가 아파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번 방송이 4번째 도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갑자기 장기 휴방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물론 일주일 정도 쉬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휴방을 한 적도 없고 데뷔한 지 4개월 정도 된 상태에서 갑자기 멈춘다는 게 그냥 무서웠어요. 아무튼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이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좀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서 남은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실패 경험도 있다 보니까 휴방을 하고 돌아오면 시청자가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방을 정말 무서워하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원래는 한 달 정도 휴방을 하기로 말이 나왔었는데 부모님하고 수많은 얘기를 한 결과 제가 너무 불안해하기도 했고 엄마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수술을 하는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기간을 한 달에서 일주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건강보다 방송이 우선이다 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님이 아픈데 나 방송해야 되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놈이 어딨어요. 정말 가족들이랑 매일 전화하면서 조율을 했고 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셔서 한 거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슬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가를 거의 3달 만에 가는 것 같은데 뭔가 긴장이 좀 되네요. 참고로 저희 집은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오랜만에 강아지를 볼 생각에 기분이 조금 좋더라고요. 자,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름은 누리라고 해요. 성격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주인을 닮아가지고. 아무튼 겁쟁이여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암튼 부모님하고 얘기를 조금 했는데 내일 입원하러 병원을 가셔야 돼가지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침부터 준비하고 이동을 해서 그런가 엄청 피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은 저희 회사인 브이레이어의 공식 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남은 일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본가에 왔다고 해서 쉴 수 없어요. 방송을 안 할 뿐이지 평소에 하던 외주 작업이라던가 유튜브 운영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줍니다. 평소에 유튜브 소재 선정, 스케줄표 제작 등 방송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가에서 방송 업무를 하니까 방송이 엄청 하고 싶더라고요. 팬분들이 엄청 보고 싶었고 방송 켜서 웃으면서 떠들고
떠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다시 보기를 보면서 쇼츠 소재를 뽑는데 웃으면서 떠들고 있는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때 마음 한켠이 좀 이상했습니다. 암튼 이때 2시간? 3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사실 다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남은 일은 내일에 저에게 맡기도록 하고 저는 오늘은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느라 너무 피곤한데 이해해주세요. 늦게 자고 12시쯤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라서 나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엄마가 병원 간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일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엄마가 병원을 간다고 하셔서 데려다 드린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혼자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촬영이 아니라 당연히 아픈 부모님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무조건 같이 가겠다 라고 했는데 혼자 조용히 가고 싶다고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다시 방에 들어와서 남은 일 처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간 게 아니라 엄마가 거절했어요. 암튼 혼자 간 엄마가 걱정되긴 하지만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일이나 해야죠. 오늘은 브이레이어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하기 전에 얼른 일을 끝내줍니다. 이때 스케줄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하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스케줄표 짜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내가 했을 때 재밌는 콘텐츠를 짜야 되니까 은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있죠. 그리고 유행하는 게임도 해야 되고 심지어 저희는 대표님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2배, 아니 10배는 더 어려워요. 제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혼자 끙끙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쌍했는지 친오빠가 먹을 걸 사왔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까 조금 먹다 남은 타코야끼가 있었는데 저는 이날 타코야끼 안 땡겼는데 그래도 사와준 마음이 고마우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할 때 밥을 안 먹거든요? 뭔가 집중해서 일하다가 밥을 먹으면 흐름이 끊기는 기분이 들어서 일에 다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암튼 별로 배도 안 고프고 계속 일 생각이 나서 타코야키 2알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촬영 때문에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원래 조금 먹어요. 암튼 밥 먹고 좀 쉬니까 벌써 회의할 시간이더라고요?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도 말을 안 한 비밀을 하나 말하자면 사실 이날 회의하면서 조용히 몰래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엄마가 크게 아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방암이라는 암에 걸리셨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장기 유방을 하기도 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날 대표님께서 조언이랑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크게 다가와서 회의를 하다가 몰래 울었어요. 사실 회의를 하기 전에 친오빠랑 진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내가 방송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망할까봐 무섭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친오빠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방송하는 게 재밌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듣고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재밌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찡찡거리지 말고 닥치고 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방송하라고 협박했냐고. 네가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는데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맞는 말이라서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서 나쁘더라고요. 이게 친남매 현실 대화겠죠? 아무튼 이날 할 얘기가 많아서 4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회의하면서 울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배가 확 고프더라고요? 근데 센스 있게 친오빠가 햄버거를 시켜서 바로 먹으러 갔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려고 거실로 왔는데 버거킹을 시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는 맘스터치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버거킹 좋아요. 근데 전 이날 버거킹이 땡기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제 패티 같은 느낌을 너무 안 좋아해서 수제 버거도 안 먹는데 버거킹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존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튼 그래도 오빠가 시켜줬으니까 먹어야죠. 근데 사실 절반쯤 먹으니까 너무 물려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그럼 남은 반은 어떻게 하냐? 저희 친오빠가 먹습니다. 항상 저희 친오빠는 제가 먹다 남은 걸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친오빠가 음식 남기는 걸 안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0.5인분을 먹고 오빠가 1.5인분을 먹는 것 같아요. 암튼 남은 햄버거 반쪽을 친오빠 자리에 두고 저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끝났고 밥도 먹었겠다. 다시 힘내서 방송 업무를 끝내야죠. 내일 아침 일찍 엄마 수술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마무리를 하고 잘 것 같아요. 급하게 편집자한테 보내야 되는 영상만 보내고 저는 카메라를 끄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편집자분께 쇼츠를 전달해서 편집을 요청드리는데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 쇼츠가 뜬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쇼츠 보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뭔가 그래도 내가 알고리즘을 탔구나 싶어서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혹시 가족들 쇼츠에도 제 영상이 뜰까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암튼 편집자분께 영상을 전달드리며 오늘 일정은 끝이 납니다. 뭔가 일하는 장면만 계속 보여드린 것 같은데 내일은 외출도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저는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엄마 수술이 12시라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저희 친오빠를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좀 있어서 현실 남매 대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오빠 우리 진지한 얘기나 할까? 오빠는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수술이 끝나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는지 잠깐 의문이 들긴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왔는데 쌀국수를 팔고 있어서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25년 동안 맛있는 쌀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별 기대 안 하고 배만 채우자라는 느낌으로 주문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25년 동안 진짜 인생 손해본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지금 먹다니 진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수술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아서 밥을 후딱 먹고 다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해서 수술실 앞에서 대기를 하는데 카운터 언니가 진짜 예뻤어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금방 끝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거의 3시간 동안 대기만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놀라셨죠? 이게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3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대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엄마를 못 봤습니다. 원래는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저희랑 같이 병실로 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좀 꼬여서 수술 시간이 밀리고 끝나자마자 저희를 못 보고 바로 병실로 이동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병실로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보호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호자가 친오빠로 되어 있어서 저는 결과적으로 엄마를 아예 못 보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물론 촬영을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제가 들었던 일정이랑 너무 달라서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병원 상황에 따라 바뀔 순 있지만 늦게 전달을 받아서 일정이 꼬인 게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와서 엄마랑 잘 통화했고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팬분들이 저희 엄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잘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무튼 전 평소랑 똑같이 방에서 일을 좀 하다가 산책을 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을 안 하니까 비교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정리를 좀 할 겸 산책을 하러 나갈게요. 오랜만에 밤에 나오니까 시원해서 기분이 좋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장기 유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방송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홍보하고 더 재밌는 방송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다들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쯤에 탄지로가 친 대사가 있어요. 무언가 하나 이루어도 다시 금방 눈앞에 두꺼운 벽이 서 있어 라는 대사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정말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작은 것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스스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가 다르고 남들이랑 비교하면 끝도 없이 내 자존감만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제 브이로그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고민과 일들이 겹치면서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지만 대표님이 옆에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고 헤라를 믿어주는 팬분들이 있기에 조금이나마 좋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서 분위기가 조금 루즈해지긴 했는데 슬슬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누리와 놀고 브이로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유방 브이로그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누리도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누나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옳지.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